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는요. 제가 요새 심리 상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 중에 저의 성장을 차곡차곡 기록을 해보고 싶었고, 또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저의 15년지기 친구이자, 하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작별한 여드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드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나보셨죠? 언제 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중학교에 들어간 지 몇 달 안 됐을 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여드름이, 안에서 딱딱하게 곱는 화농성 여드름이 나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공포 영화를 본 것처럼 너무도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여드름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여드름에 관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드름이라는 건 우리 어떤 얼굴, 그러니까 신체의 표현이잖아요. 이 신체의 표현이 마음의 표현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도 맞닿아 있다라는 지점을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데요. 사실 제가 여드름이 저의 마음과 관계 있다, 저의 정체성의 혼란과 관계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어, 유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아빠가 저희 타겟이 됐죠.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불혹이 넘은 나이에도 가끔씩 이렇게 화농성 여드름들이 입주에 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나쁜 유전자를 내가 물려받았구나 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여드름이 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빠 탓을 하고 정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아빠 탓을 많이 하고 산 거죠. 저는 부녀 관계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한 번씩 이제 거울을 보고 제가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거죠. 너무 속상하고 슬픈 날에는 정말 아빠에게 히스테릭하게 반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빠는 그걸 또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잘못인가? 라고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유전적인 요인이 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생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제가 한 번은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저의 절친한 동료가 저한테 정말 진심 어린 말을 건넨 적이 있어요. 루시야, 그거 나도 옛날에 나봤는데 좀 더 깨끗하게 세안을 해보는 거 어때? 근데 저는 그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가 저한테 되게 마상이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이 여드름 균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걸 다 해봤거든요. 팔팔 끓는 물은 아니지만 정말 뜨거운 물로 세안도 해봤고요. 뭐 알코올솜 같은 걸로도 얼굴 닦아봤고, 어느 날 그 TV에서 모 가수분이 어렸을 때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치약을 얼굴에 짜서 바른 적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치약은 아니었지만 혹시 그 민트의 성분이 도움이 되나 해서 정말 그 페퍼민트 오일을 사서 얼굴에 바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비추예요. 제 기준 알코올보다 더 따갑고 아팠어요. 그건 정말 불이 나요, 얼굴에서. 아무튼 저는 이게 여드름이 위생의 문제인가라는 또 생각에서도 이 여드름 균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사투를 벌였던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드름이 어떤 요인에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제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유전.
그리고 뭐 위생도 조금 이유가 있나? 아니면 뭐 환경 호르몬? 아무튼 해서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했던 것 같아요. 대학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먹는 약도 제가 15년 동안 먹었어요. 음. 그 로아큐탄이라는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연보라 색깔 약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독한 피지 억제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건선인지 아토피인지도 같이 부작용으로 생겼었고, 항상 입술이 트고, 갈증이 나고, 피부가 트는 그런 시기를 정말 많이 보냈죠. 그럼에도 그 약을 끊을 수 없는 게 그 약을 끊으면 계속해서 여드름이 나니까. 여드름이라도 안 나자가 저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어, 그 약이 굉장히 독해서 휴약기를 가져야 되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먹었으면은 간 수치를 보고서 조금 쉬었다가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잠시 휴약하는 기간을 빼고서 저는 거의 뭐 비타민 C 먹듯이 매일같이 그 약을 복용을 해온 거예요. 아무튼 어,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신체적 아픔, 그게 단순히 뭐 여드름이나 아토피, 뭐 두드러기 이런 걸 수도 있고, 어떤 병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의 믿음과 마음의 혼란, 혹은 정체성의 혼란에서 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탐색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 나는 내 마음은 어땠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탐색을 해봤어요. 저는 그냥 별탈 없이 나는 학창 시절을 보내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보다도 그때 훨씬 더 드라마틱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 섬세하고 또 예민하고, 소녀소녀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항상 꿈과 이상 속,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는 약간 몽상가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 소녀에게 중학교라는 생활은 굉장히 버거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중학교 입학이라는 게 공포같이 다가왔었어요. 그 굉장히 사소한 건데, 뭐, 교문에서 선생님들이 단속을 하잖아요. 치마 길이, 두발 규제, 뭐, 명찰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에 비해서 모든 게 다 너무 통제되는 삶이고, 공부, 공부, 공부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집에서도 공부 압박이 저는 되게 심했었고, 학교에서도 그걸 확 느꼈어요. 아, 진짜 행복은 성적순이구나 라는 거를 매 시험을 치면서 선생님들의 반응과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근데 모든 사춘기 학생들이 성적 스트레스와 입시 스트레스 다 겪는 거 아니야? 왜 너만 여드름이 났어? 라고 한다면, 어, 여드름이라는 거는 어떤 표현의 한 일종이었던 거고요. 누군가한테는 그게 아토피나 뭐 여러 가지 몸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두통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요. 그리고 저한테 유독 혼란스러웠던 건, 그 시기가 유독 혼란스러웠던 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음, 저도 공부 잘하고 싶죠. 저도 전교 1등 하고 싶고 그런데 그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동기는 뚜렷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전교 1등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우리 집에서도 나를 얼마나 좋아할 거며, 뭐, 나중에도 이게 얼마나 좋은 루트로 날 인도하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 믿음이 아니라 남들의 믿음인 거예요. 학생의 본보는 공부다. 라든지,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공부는 뭐 해야 된다. 아무튼 이런 믿음들이 제가 진짜로 믿지 않는,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믿음들을 제가 가져와서 저의 이상으로 만들어두고 저는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저의 믿음이었고 정말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진짜 저의 믿음이었다면,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동기가 뚜렷했다면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뭐 공부라든지 입시의 과정은 사실 좀 힘들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어, 뭐, 때로는 기쁨의 순간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 과정들도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죠. 제가 믿지도 않는 걸 믿으려고 하니까 그 믿음의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해내지 못하는 저를 정말 많이 자책하고 자학했어요. 음. 그리고 당시에 저는 또 TV에 나오는 그런, 어, 그 당시는 아이돌은 없었는데, 아무튼 그런 아역 배우, 탤런트 이런 것들을 꿈꿨었는데, 막연히,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의 저렇게 주목을 받고, 예쁜,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예쁜 화장하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좌절이 됐거든요. 뭐 제가 연기학원 같은 거 다니고 싶었는데 저희 집에서 반대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 사실 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너는 루시는 그 정도로 예쁘진 않아. 루시는 그 정도 끼는 없어. 연예인은 끼가 있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 엄마의 생각이신 거잖아요. 저는 또 저만의 어떤 탤런트를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걸 또 이제 가져오는 거죠, 저한테. 아, 맞아. 나는 사실 그렇게 예쁘진 않지. 난 그렇게 끼가 있진 않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난 저렇게 되고는 싶어. 이렇게 상충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중학교 때 친구가 루시 너는 항상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상상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 제가 항상 그랬대요. 나는 대학생이 되면 뭘 할 거야. 나는 빨리 어른이 돼서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저의 이 현실은 너무도 처참하니까 전 항상 이렇게 꿈꾸는 걸 즐겼어요.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 속에 있는 이상 속의 나를.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 음,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러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저는 그게 너무 오래 걸리기도 했거니와 그런 저의 혼란이 저의 그런 스트레스가 저의 몸의 반응, 여드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여드름마저도 저한테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꿈도 없고 근데 하라는 대로는 하고는 있는데 잘은 안 되고 너무 힘든데 여드름까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를 많이 음, 자책하고 자학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의
여드름 이야기를 저의 마음과 한번 연결지어서 해봤어요. 그런데 이 여드름이 나중에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피부 좋다는 얘기를 전 요새 꽤 많이 듣고 살아요. 어떻게 해서 여드름은 또 없어지게 됐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